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일 추진하면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리고 신반포 상가가 조금 헷갈리시는 게 관리단, 그 다음에 재건축, 추진자를 넣어야 됩니다. 위원회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뭐 이렇게 씁니다. 신반포 상가가 집합 건물인지 뭔지 사실 몇십 년 동안 몰랐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몰랐을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옆에 반포파크 아파트는 12세대잖아요. 그럼 이 12세대로 이루어진 이거는 집합건물 관리단이에요. 제가 집합건물 상담실의 상담위원이잖아요. 집합건물 관리단을 만들려면 여기는 5덩어리, 지하 2층, 1층, 2층, 3층으로 5덩어리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5명이에요. 100명이 아니고. 5명이면 관리단 집회를 할 때 5명의 과반수가 되려면 3덩어리잖아요. 3덩어리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고 관리인이 선출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연장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어요. 서초구청에서도 통보를 했어요. 여기는 관리단이 없는 것이고 뭐 있다고 하면 불법관리단이라고. 이 관리단은 우리가 집합건물법에 의한, 집건법에 의한 관리단을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지하 같은 데도 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대표자에게 위임하면 그 한 계층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3계층만 오케이를 하면 돼. 5덩어리 중에 3계층 오케이를 받아서 10월 달에 관리단 집회를 할 거예요. 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 관리단과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관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규모가 큰 데 가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하나, 2개, 3개 막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법정단체가 아니고 그냥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재건축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모인 사람이 총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명이 출발했다 그러면 10명이 총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형식적인 걸 다 갖춰가지고 정관하고 해서 내일 모레 세무서 가서 고유번호 신청하면 그냥 임의단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재건축 동의서, 재건축 결의서라고 하기도 해요. 법에 맞게 재건축 결의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건축 개요가 붙어야 됩니다. 건축 설계 개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가진 분들에게도, 자, 나는 아파트를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희망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지망하듯이 1지망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대 상가로 주는 거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3종 주거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아파트가 2종 주거지역인데 종상향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의견서, 그거는 서울시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업체에 줘가지고 지구단위 업체가 해서 다 이미 그 결과는 나왔어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뭔지 다 아시죠? 350%로 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산이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건축 설계의 일환은 지하는 어차피 지하 1층은 건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MD에서는 백화점 지하처럼 이런 그 어떤 뭐 먹거리 뭐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지하 1층, 그 다음에 1층만 상가로 해라. 그럼 2층부터 아파트가 나오죠. 2층부터 아파트 나오고, 그 다음에 2층까지 상가로 하면 또 3층부터 상가가 나오고, 만약에 상가 가지신 분들이 상가를 다 가져간다고 하면 3층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3층까지 상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4층부터 팔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약간 좀 하이엔드급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상가가 지상 3층으로 있으면 위로 그냥 평범한 주상복합 아파트 뭐 간판 너덜너덜하게 붙고 이제 이래 되겠죠.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아파트는 주상복합은 나옵니다. 원펜타스, 그 다음에 아리팍, 원밸리 처음 대단지 아파트 가격을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그래도 80%, 90%대까지 그 아파트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는 거는 일단 제가 수지 분석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그 상가계획서 보시면 여러분들 상가를 대충 한 4,500평 다 하니까 4,500평 주고 남는 게 한 4,000평 되니까 4,000평 남으면 위로 남잖아요. 위로 남는 거 팔아가지고 건물비 하겠다 이런 아주 희황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건설회사가 이 건물 지어줘요? 건축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안 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7층, 8층, 연금평이 9,000평인 상가를 여기 짓는다고요? 다 같이 망하죠. 다 같이 망하죠. 가장 최근에 제가 짧게 영상 올리면서 뒤에 6월달 강남 압구정동 뉴스 나온 거 같이 올려놨죠. 지금 상가는 다 무너져요. 다 횡령.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가 많은데도 없고 이미 만들어진 데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 거는 빠르게 여기 상가 가지신 분들은 그냥 제 생각은 첫째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그 종전평가 금액대로 차라리 나는 이게 그냥 나는 현금 청산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그 감정평가 금액만큼도 여기 내놔도 절대로 안 팔릴 금액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현금으로 팔거나 아니면 상가 대 상가로 바꾸거나 아니면 상가 아파트로 바꾸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되느냐. 얼마나 빨리 되느냐. 또 자꾸 비교해서 미안한데 상가로 하신 분들 의견은 주상복합은 늦고 상가는 빠르다 그래서 했다. 정말 건축을 모르시는 분들이죠. 왜 어떻게 빨라요? 건물이 착공하는 단계까지는 절차가 똑같아요. 다만 착공해서 상가로 짓는 거나 아파트로 짓는 거나 건축 기간의 차이 아무리 길어봐야 1년일 거고 1년 그 차이 안 납니다. 여기가 80% 도달하면 나머지 20% 뭐 행불자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법적인 처리하는데 최소한 1년 가야 돼요. 그럼 80% 동의하고 그다음에 여기 임차인들 있잖아요. 또 임차인들 관계하고 그 사이에 건축 설계를 해서 허가가 들어가야 돼요. 건축 허가 들어가면 서울시에 들어갔다가 서초구청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18개월에서 20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니까 여기 건물 부시는 거 봤을 거예요. 옛날 아파트. 건물을 부시는 허가 받는 데만 3개월 걸립니다. 그 철거 허가 받는데. 조그만 집 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장님 파크 아파트도 철거하겠습니다라고 철거 신청서 내고 철거 허가 떨어지는데 최하 3개월 걸려요. 그 다음에 철거 시작하면 그것도 아무리 작아도 2개월이나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6개월 가는 거죠. 철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중복되게 해야 돼요. 중복되게. 그리고 나는 현금 받아갈 거야 하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여기 이제 그 2년 동안에 건축 설계, 건축 허가 들어가서 허가가 떨어지는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12월 달까지 동의가 완료된다는 전제 아래 그러면 2년 안에 건축 허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아파트는 분양을 언제 하죠? 분양을 건축 허가 떨어지면 분양 바로 합니다. 분양 바로 해요. 뭐 건물 다 짓고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건물 분양하면 여기 지금 분양가 상한제 걸린 지역이라 7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의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양 100% 완판이죠. 상가는 이미 여러분들 다 가져갈 사람 가져갔고 얘는 하나도 안 남고 완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돈 받아가겠어. 한 사람은 자기가 가져갈 돈이 그 시점에서 확정되잖아요. 다만 이제 그 돈이 아파트 다 짓고 입주자가 잔금 내고 해야 들어오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 건설사를 10대 브랜드 안에 여기 상징성과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1군 반드시 넣고 그 다음에 1군을 집어넣으면 1군을 뒷받침하는 금융, 예를 들어서 KB라든지 뭐 이런 규모 있는 데를 해서 만약에 홍길동
누구가 나는 현금 정산 받기로 했어. 그러면 받기로 한 금액이 그 시점에 확정되어 있잖아요. 다만 받는 시점만 3년 뒤로 미뤄질 뿐이죠. 그러면 뭐 금리를 좀 깎든지 뭘 하든지 하고 그 시점 대기업이 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금융기관 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뭐 돈이 영 급하면 금융기관에 발행했는 보증서를 뭐 접해가지고 담보를 대출도 낼 수 있고 그 시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입주하는 것도 뭐 아무리 늦어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수 하나는 아리팍에서 일조권을 이유로 뭐 일조권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뭐 하면은 서울시에게는 한 개층 정도가 깎일 수도 있다. 그거는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이면 건축비 줄어들겠지만 수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뭉쳐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면 어쨌든 그런 변수 없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리하면 집합건물관리법에 의한 관리단 현재 없습니다. 그 관리단 만드는 거는 법률적 절차가 있어서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이 10월 달이면 관리단 총회를 해서 여기 관리단 해봐야 총 구성원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5명. 5명 중에 3명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3명 오케이 하면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단 이꼬르 재건축위원회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관리단하고 재건축위원회가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가 성공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서초구에는 아직까지 집합건물법으로 재건축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